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성일입니다. 저는 청담동에 있는 베네베네 2010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요리사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날로 발전하는 채널입니다. 이탈리아 셰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는 단품 메뉴가 없이 그냥 혹시 이탈리아 여행 가서 많이 드셔보셨겠지만 식전 요리부터 파스타, 그 다음에 육류, 해산물, 디저트까지 한 메뉴만을 팔고 있는 그런 레스토랑입니다. 뭐 레스토랑 홍보하러 나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홍보가 필요 없는 식당이에요. 이미 그 연예인분들도 되게 많이 방문하고요. 이게 조금만 검색해 보면 되게 유명한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식당 홍보차 나온 건 아니고 그 이 셰프님께서 그 요리를 배웠던 과정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이제 로마에 요리를 배우러 왔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인생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서 특별히 이제 모셨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요리사가 되고 싶은 분들, 이탈리아 요리를 좀 배워보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실용적인 그런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0살 때 100만 원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값 빼고 현금으로 100만 원 이제 환전을 해서 유로로 네. 들고 왔습니다. 네. 거의 무일푼으로 여러분 이탈리아 요리를 배우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요리 배웠는지 스토리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원래 20살에 네. 이제 저는 원래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그러니까 학생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아예 안 했을 네, 때죠. 아예 안 했습니다. 1학년 때. 네. 이제 1학년을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다녀보니까 제 길이랑은 좀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너무 좀 사무적이고 과연 내가 이거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도 이게 과연 괜찮을까 싶은 고민이 있었고, 그럼 와중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거, 요리는 아니었고요. 미술이나 이런 쪽에 취미가 좀 있어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보겠다고 싶어서 처음 아르바이트를 이제 한 곳이 바로 지금 일하고 있는 베네베네입니다. 우연찮게도. 어떻게? 제가 원래 학교를 가거나 그럴 돈은 없어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제 요리를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력서를 수십 군데에 내봤는데 무경력자인 저를 받아주는 데는 지금 베네베네 사장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3개월간 요리를 하고 그때 당시에 또 혈기에 내가 이런 작은 물에서 놀 수는 없다. 내가 어떻게 이탈리아 요리를 한국에서 배울 수 있겠느냐. 이거는 이제 러시아에서 김치를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다 해서 그냥 100만 원만 들고 이탈리아로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와서 요리 학교를 다니거나 뭐 이렇게 요리를 배운 게 아니죠. 네, 그런 게 와가지고 전혀 어떻게 아니고. 배웠어요? 도대체 100만 원 가지고 네. 어떻게 이탈리아 얼마나 계셨어요? 그때 오셔가지고. 이탈리아에서 한국 왔다 갔다 했고요. 네. 한 3년 동안 네. 있으면서 계속 거주한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뭐 3개월 있기도 하고 6개월 있기도 하고 약간 도제식으로 이제 요리를 배우던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0만 원을 들고 왔었죠. 아니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뭐 아는 사람이 있거나 네. 지인이 있던 게 전혀 아니죠. 네, 전혀 그냥 없습니다. 여행 비자로 와서 네. 이탈리아를 이제 다니다가 네. 어떻게 그분 이탈리아에서 직업을 구했어요? 그 얘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처음에는 제가 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차오라는 단어도 저는 몰랐어요, 정말로. 차오도 몰랐다. 차오도 몰랐어요. 그럼 이제 아시죠? 차오 이탈리아 말로 안녕, 뭐 중국말 아닙니다. 차오는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네, 차오도 모르고 와서 이제 이탈리아에 와서 처음에는 기분이 너무 좋았죠. 여행 오고 갔고. 네. 저한테 아직 1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100만 원. 100만 원을 쓰고 다녔죠. 아무 생각 없이. 네. 네, 맛있는 거 먹고 그래. 이게 봉골레구나, 이게 까르보나라구나 네. 하는데 제 잔고가 줄어드는 건 모르고 있었죠. 그래도 한 2주 정도가 지나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반적인 숙소에서는 이제 제가 지낼 수 없는 곳이 돼서 왜냐면 싼 민박집 해도 30유로고요. 네. 호스텔 싼 데 가도 한 15유로씩 하거든요. 네. 8인 1실이죠. 네. 그런 것도 비싸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에서 그런 데 묶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 있습니다. 캐리어 30kg 들고 한번 올라가 그렇죠. 보셨어요? 그런 데 있죠. 네. 많죠. 에어컨은 당연히 안 들고요. 네. 샤워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런 곳이 있습니다. 네. 시트도 안 바꿔주고 그런 곳 하루에 뭐 10유로나 그 미만으로 낼 아니 수 하루에 있는 10유로도 있어? 네, 있습니다. 진짜? 그런 데가. 네. 그건 몰랐어요. 굉장히 저는 로마 가서 2달 반 동안 민박집에 있었거든요. 8인실짜리. 8인실짜리. 그렇게 거기서 지내다가. 어... 네. 회사에서 거의 뭐 나보고 한국 가라는 거지. 거기 계속 있으라는 거는. 그래서 안 가고 버텼죠 저는. 아무튼 로마에도 그렇게 싼 숙소가 있답니다. 몰랐어요 네. 그건.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내다가 제가 로마에 있는 거의 모든 식당에 다 편지를 쓰고 찾아뵙고 했었을 거예요. 그 나를 써달라고. 네, 그 이태리어도 못하니까 영어로 써서 물론 뭐 다 문법적으로는 틀렸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한국에서 왔고 나는 요리를 배우러 왔고 너희들이 나에게 돈을 줄 필요는 없지만 나에게 먹고 잘 곳은 제공해 달라 했는데 진짜 이게 여러분 웬만한 패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식당 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돈 필요 없으니까 요리 가르쳐 달라, 먹고 네. 재워만 달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뿌렸던 거예요, 이력서를. 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온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진짜로? 한 로마 시내에? 로마 시내. 어. 한 제가 거의 정말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한 정말 70군데는 돌렸을 70군데. 거예요. 네. 어. 근데 그 중에서 한 3-4군데 정도가 왔는데 돌아온 대답은 굉장히 일단 기쁘게 생각을 하지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비자 문제가 사실 이제 그쵸. 조금, 이탈리아는. 네. 이탈리아는 비자 문제가 그렇고 의외로 연락이 온 곳들은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들이었어요. 진짜? 의외로. 네.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뭐 당연하게도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서 저는 이제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 나이가 제가 20살입니다. 20살. 20살 여러분 돈이 없고 외국에서 말이 안 통하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으면은 밤에 눈물이 납니다.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어떻게 이 친구를 알았냐면 같이 친하게 지냈던 교회 형이 저기 진짜 불쌍한 애 한 명 있다고 소개해줘서 그때 알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로마에 있는 식당에 3군데 연락 받았지만 결국 잘 되진 않았네요, 로마에서는. 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다 이제 빠꾸를 먹었고. 네, 로마에서는 빠꾸를 먹었고 근데 제가 이제 정말 이제는 잠잘 곳에 낼 돈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간 곳이 한인민박이었거든요. 한인민박에 들어가서 내가 한인민박에서 쓸고 닦을 테니까 제발 나는 일단 제어만 달라. 뭐 밥도 뭐 내가 그냥 남은 거 먹고 하겠지만은 제어만 달라. 잘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인민박에서 있었거든요. 진짜 고시원 총무 같은 거네. 네, 이게 맞아요. 왜 간혹 있어요. 장기 여행자들 중에 숙박비 아끼려고 거기서 네. 이제 일 봐주면서 숙박한 친구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을 했구나. 네. 근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20살짜리 남자애가 뭘 일을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겠습니까? 물론 저희 부족함이었지만은 쫓겨났구나. 네,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것만 믿고 이제 내 숙식은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쫓겨났는데 그 쫓겨나기 전날 밤에 이제 제가 친해진 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쫓겨난다는 사정을 알아듣고 그러면은 쫓겨나더라도 여행이라도 한번 해보자. 내가 내일 띠볼리라는 로마 옆에 있는 마을에 잠깐 놀러 가는데 거기 혹시 너도 그러면은 같이 놀러 가겠느냐. 뭐 그러고 너가 한국을 가든 뭐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여자 손님이셨나요? 여자 손님이었습니다. 야. 네. 네. 참고로 띠볼리가요, 로마에서 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되게 유명한 고대 로마 시대 황제의 별장, 그리고 추기경이 만든 멋있는 별장이 있는 되게 유명한 관광지니까 여러분 로마 오시면 가보세요. 띠볼리로 그 여자분하고 갔구나. 네, 가서. 갔습니다. 네. 당일치기 여행이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면 돼요. 숙박할 돈도 없었기 네, 때문에 아무도 오해 안 하고 있어요. 아무도 오해 네. 안 했어요. 저희는 뭐 네. 클린한 채널이라서. 제가 너무 생각이 다 저 같으실 줄 알아가지고 네. 빌라데스테라고 띠볼리에 가면 정말 이쁩니다. 한번 가보세요. 멋있죠. 네. 네, 거기를 한번 구경하고 나서 이제 점심 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렇게 야외에 이렇게 테이블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약간 저는 외곽에. 사실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냥 왜 이런 데를 가지? 좀 더 저는 후미진 곳에 있는 곳을 가고 싶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맛있게 먹고 너무 맛있어서 식사 말미쯤에 한번 트라이 해보자 해서 뭘 트라이, 식당에 일할 수 네, 있냐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큰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어딜 가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뱉는 거야. 그냥 가서 네. 찔러보는 거야. 여러분 잘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야, 그런 게 좀 청춘 때는 그런 또 네, 모범도 맞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것저것 따지고 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웨이터를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웨이터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어떤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그냥 알고 보니 그분이 홀의 매니저였고 그분이 곧 셰프의 아내였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탈리아 사람들은 남을 잘 안 믿기 때문에 홀 매니저라든지 계산하는 분은 무조건 가족만 써요. 맞죠? 보통. 맞습니다. 네, 거기는 정말 제가 일한 데는 가족 사업이었어요. 가족 사업. 이탈리아는 네. 다 가족 사업이 가족 많아요. 사업입니다. 네. 엄청 싸워요. 그치. 네. 어쨌든 그치. 근데 그게 중요한 건 하루가 넘기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건 사담인데 그래서 그 여성분이 오셔서 저의 사정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어로 이탈리아 말을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다 했구나. 네네네. 영어로 얘기를 했더니 잘 듣고 굉장히 좀 뭔가 미소를 띠면서 되게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또 거기서 뭔가 얘기가 끝난 게 아니라 또 남성분이 한 번 오셨습니다. 테이블에. 그분이 바로 그 랑골리노 디 미르코라고 제가 일했던 가게 식당 이름이 랑골리노 디 미르코입니다. 근데 그 셰프분이 와서 이제 저랑 얘기를 하더니 그분은 굉장히 정말 이태리스러운 분이셨고 이태리 중에서 좀 많이 남부스러운 분이셔가지고 아시잖아요. 굉장히 기분파. 그리고 지금 아시아인이 우리 가게에
음식을 배우러 왔다. 이거는 그분한테는 그 어떤 돈보다도 기쁜 일이었어요. 그 왜냐면 이게 진짜 이 사람들 좋아해요. 왜 외국인이 맞습니다. 와가지고 자기 음식 먹고 맛있어가지고 약간 스승님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다니까 맞습니다. 진짜 내가 이 정도다 말하면서. 맞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맞아요. 그게 행복이거든요. 맞아요. 네. 자부심이 굉장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자기가 요리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아니 뭐 이탈리아 요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네. 그래서 이탈리아 오시면 진짜 재밌는 게 외국 식당이 진짜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띠볼리가 외국인이 거의 안 사는 동네이기도 맞습니다. 해서 동양인은 네, 잘 제가 없죠. 딱 한 분 봤어요. 한국인인 우연히 한국인이었는데 제 성함 잘 기억 안 나는데 작곡가셨어요. 사는 분이 있어요 거기? 네, 한 분 딱 한 분 아, 있습니다. 그래요? 동료를 만드신 유명한 동료를 만드시는데 태희 형이 그 소개시켜 줬었거든요. 아 그래 나중에 물어보고 한번. 나중에 물어보고. 네. 참고로 띠볼리는 차 이름이 그 띠볼리 차 이름 그 차 이름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 셰프가 니노가 뭐라고 했어요? 니노가 와서 너가 혼자 왔냐? 네. 그래서 너 정말 여기에 이탈리아 요리를 배우러 왔냐? 몇 마디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고 했더니 그러면은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다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진짜? 정말이냐? 계속 몇 번을 되물었어요. 근데 정말이라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오라고.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니노의 셰프의 아내 페데리카인데 페데리카가 갑자기 영수증을 찍는 겁니다. 제 앞에서. 오늘 음식 먹은 음식값에 대해서. 그 이탈리아 사람들도 그런 쇼맨십에 되게 있지. 파스타. 아데스 아미코. 네, 그 사람들 그거 하려고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탈리아는 네. 그런 나라입니다. 네. 그걸 제 앞에서 보는 앞에서 또 그걸 과시하면서 확 찢어버려요. 우리는 이런 돈 따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안 받을게 할 수 네. 있는데 네네네, 보여줘야 돼. 네, 100유로 따위 중요하지 않고 너와 인연이 더 좋다. 우리의 음식은 이 정도로 아시아에서 배우러 올 정도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다. 그거를 보여줬습니다. 그 식당이 아직도 있어요? 그럼요. 아주 그럼 나중에 상업적이고. 제가 링크 남겨드릴게요. 네. 가서 띠볼리 쪽 여행 가실 분들 한번 방문해 보세요. 네. 가면 킴 네, 하면 킴인데 킴 여러분 김이라고 발음하면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이탈리아어는 밑받침을 잘 못하기 때문에 킴무 이렇게 안느, 뭐 킴무 이런 것처럼 한국의 코레아의 킴무 그가 소개해서 왔다 그러면은 좋아하겠다. 하다못해 뭐다 주겠다. 물이라도 좀 더 줄 겁니다. 티라미수 줘야지. 물 여러분 이탈리아에서는 비싸죠. 비싸고 유료인 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요일 날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화요일 날 그래서 제가 마음을 졸이면서 갔는데 이거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보여주고 그냥 쇼맨식으로 너 누구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또 아침 일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입의 자세로 1시간,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 앞에 갔는데 문은 닫혀 있었고 근데 갑자기 어느 여성분이 할머니분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너가 그 한국에서 온 킴이냐?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골목 쪽으로 안내해서 여기가 이제 네가 쓸 방이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부자셨더라고요. 뭐 식당으로 먹고 사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식당 플러스 게스트하우스 있고 뭐 그런 다 거 있는 같았어요. 분들이구나. 네. 그래서 큰 어떤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한 방을 주면서 그게 그분들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에서 너가 먹고 자고 할 수 있다. 그러나서 저는 이제 짐을 풀고 이제 식당으로 출근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이탈리아 분들도 계셨고 또 저와 같은 처지의 그 인도 친구. 인도에서? 네, 인도 친구도 있었고 루마니아 분들 이탈리아에서 참고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맞아요. 루마니아어가 이게 언어도 좀 비슷하고요. 루마니아가 워낙 경제가 좀 낙후된 동네라서 네. 이탈리아 쪽으로 일하러 많이 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루마니아 친구들과 또 이탈리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일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네, 일을 실제로 많이 배웠어요, 음식을? 실제 많이 배웠죠. 사실 저기는 거기 갈 때 칼질도 못하는 여러분들보다도 지금 당연히 요리도 못하는 토마토 하나도 자르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토마토는 좀 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이렇게 스킬적으로 이렇게 얇게 자르는 알겠어. 네,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제가 한국에서 한 2-3개월밖에 일을 안 했었는데 거기서는 철저히 계급과 직급이 나눠졌었거든요. 저는 설거지만 했었어야 됐어요. 그치. 원래 이게 약간 무협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만 3년 동안 땄고.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서 30분이 됐는데 셰프가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왜 화를 내냐 했더니 지금 파스타 지금 쫄고 있는데 안 하고 뭐 하냐는 거예요. 진짜? 네. 바로 바로 판을 파스타 잡아? 그거를 이제 너가 파스타 해 이건 아니지만은 그 굉장히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되게 본질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파스타가 지금 쫄아들고 있는데 왜 파스타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수동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고 있는 일이 시키는 있고, 걸 하고. 네, 맞습니다. 주방은 사실은 되게 또 엄격하잖아요. 네, 더 엄격하고 감히 네가 어떻게 팬을 잡아. 그치. 뭐 1년, 2년 이런 게 있는데 빨리 지금 파스타 저으라는 거예요. 그거 접고 저었어요. 그 다 해서 가만히 있을 때 접시에다가 왜 안 넣고 뭐 하냐고 저한테 또 화를 내더라고요.
하다못해 저는 30분 만에 파스타를 하고 플레이팅을 하는 어. 네, 그런 너무 식당이 사람이 대충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음식은 대충 맛있어요? 해야 돼요, 여러분. 아 왜? 그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오해일 수도 있는데 그 음식은 여러분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음식을 너무 진지하게 하고 내가 너무 부담을 가지고 하면은 저는 먹는 사람도 그 부담이 간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분야도 있죠. 파인다이닝스럽게 해서 굉장히 부담이란 표현이 좀 부정적인 단어긴 한데 굉장히 진지하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에서는 저는 좀 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난 진짜 파인다이닝 식당을 사실은 뭐 용인 씨랑도 가보고 했는데 이렇게 좋긴 좋아. 대접받는 느낌이 좋긴 한데 와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고 나온 적은 몇 번 없는 것 같아. 네, 일단 가격도 너무 정말 부담스럽기도 하고. 맞습니다. 정말 이탈리아스럽게 요리를 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탈리아 요리의 그 철학은 식재료거든요. 아 그렇지. 네. 그 공정이 여러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짜 심플한 네. 요리잖아요 사실은. 저희 식당에서 나오는 요리 중에 제일 논란이 되는 요리가 있는데 맛있는 컬리플라워를 사가지고 아주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6분 30초를 데치면 여러분 제일 맛있습니다. 6분 30초를 데운 다음에 물기를 한번 빼고 맛있는 올리브오일에 소금 후추를 내서 냅니다. 그게 진짜 이탈리아 스타일이지. 네, 뭐 맞아요. 식재료로 이렇게- 승부하는. 이렇게 들으시면은 이탈리아 계셨던 분들은 그 집에서 많이 해먹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컬리플라워를 좋은 걸 샀을 거예요. 분명히. 네. 이게 좋아야 음식이 맛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면은 정말 그 올리브오일을 뜨거운 거에다 뿌리면은 향이 정말 많이 납니다. 그걸 먹는 거예요, 그냥. 그 이탈리아 음식은 그런 식의 음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 얘기하면 원래 이탈리아 음식 자체가 여러분 프랑스 요리가 아니거든요. 프랑스는 절대 왕권이라서 정말 이 프랑스 전역에 있는 산의 진미가 다 올라와가지고 그걸로 막 끓이고 조리고 해서 뭔가를 내놓는 음식을 하면 이탈리아 자체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다 이 개별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근 지역에서 취할 수 있는 재료 가지고 따서 최대한 심플하고 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서민 음식들이 이제 발전된 곳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확실히 좀 차이가 있죠. 분명히. 제가 지식이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프랑스 요리와 이탈리아 요리는 엄연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르죠. 프랑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실은. 그리고 그런 데서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프랑스 요리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왕이나 귀족들을 요리해주던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렇죠. 부르주아들이 네, 그런 부르주아 거죠.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우리도 식이고요. 먹어보자 이런 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맞습니다. 엄격하게 해놓고 네. 이탈리아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아래서 위로 않잖아요.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아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이 우리가 집에서 우리 된장찌개 김치찌개 해 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상품화되고 조금 더 뭔가 팬시해지면서 레스토랑이나 오스테리나 뜨라또리아 같이 된 거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요리의 근본은 저는 그렇게 아래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막 포크 막 쫙 있고 나이프 쫙 있고 이런 건 사실 네. 이탈리아식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건 프랑스 스타일이라고 할 수 네. 있죠. 네. 그렇게 이제 요리를 배우는데 그럼 주변에 다른 나라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신기할 것 같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요리 배우는 친구들이 많은 돈을 못 벌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 7, 800유로 정도 버는 걸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런 돈을 받아서 막 생계를 할 건데 웬 한국에서 온 애가 돈도 안 받고 이제 요리를 배우니까 그걸 굉장히 신기했었죠. 그 되게 신기할 친구들은. 것 같아. 네. 그 친구들은 이제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제 해외에 와서 일을 하는 형식이었고. 그렇지 보통.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웬 젊은 애가 멋있게 와가지고. 얘기하자면 꿈을 위해서 내 요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었고 그리고 제가 참 기억에 남는 대화가 있는데 너는 누굴 위해서 돈을 버냐고 그러니까 제가 돈을 받는지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네, 네, 네. 서로 모르는 상태였구나. 네, 네. 너는 누굴 위해서 돈을 버냐고 그렇게 한 친구는 질문했고 옆에 있는 친구가 근데 한국은 되게 잘 사는 나라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탈리아 친구였는데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좀 잘 사는데 내가 알기로는 네, 왜 네, 네. 여기 와서 왜 일을 하냐.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 물어봤겠구나. 뉘앙스로 물어봤었습니다. 있어 보여. 내가 봤을 때 또 중국 쪽 아 부자처럼 보이기도 해. 중국 쪽이요? 나 항상 이게 상해 쪽으로 아 상해 쪽. 네, 많이 또 알아보더라고. 거기서 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3개월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왜냐면은 비자 때문에 그렇죠. 네. 비자도 그렇고 돈이 없었어요. 그냥 아무리 돈을 안 받는다고 해도 생활은 할 수 있었는데 물 마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돗물을 먹었거든요. 아니 식당에 물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 집에 가서도 좀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 쉬는 날도 있고 뭐 그런데 정말 물 사 먹을 정말 5유로 10유로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일단 그래서 한국으로 갔구나. 네, 그래서 갔다가 또 한국으로 온 거예요, 왔습니다. 그러면? 네, 한국으로 와서 네. 저는 정말 한국에서 일하면서 비행기값만 벌면 나갔어요. 네. 비행기값만 벌고 벌고 또 와서 일을 거기서 하고. 일한 거예요? 네, 거기서 일을 앙골로 거기서 네네네. 일하고. 거기서 일하고 또 거기서 또 일을 하다가 비자를 조금 뭐 넘기기도 하고 아니면 좀 못 채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또 한국에 와서 또 비행기값을 벌어서 다시 나가고 그 세월이 한 3년 정도